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어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가 기다리는 기적은 오지 않을 것이라며 현 대통령은 아직도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나는 가지고 있다면서 검사 현장에서 결과를 받게 하고 필요한 곳에 의료 장비가 지원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미국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바이든 대선 후보는 어제 후보 수락 연설에서 부자 감세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받고 청정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100년 전 뉴딜 정책을 언급하며 새로운 뉴딜 정책을 예고했는데요. 소셜 세큐리티와 메디케어를 보호하겠다고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한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동맹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적들에게 분명히 하겠는데 독재자에게 안락한 시대는 끝났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오래된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당 $600씩 주었던 추가 연방 실업급여가 만료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주당 $400의 실업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300는 연방재난청의 기금에서 마련하고 $100는 주정부에서 매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정부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주당 $300만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몬타나, 웨스트버지니아, 켄터키 등 3개 주가 $100를 매칭해 주당 $400의 실업급여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노스캐롤라이나 역시 주당 $400를 지급할 것을 추진 중이지만 주의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재 연방재난청이 추가 실업급여 지원을 승인한 주는 19일 현재 총 11개 주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 한인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며 더그 콜린스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18일 연방 이민국에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팍스TV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조지아 지역 노동조합인 유니언 72가 콜린스 의원에게 의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합 측은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SK 배터리 건설 현장에는 지원을 했음에도 한 명도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린스 의원 팍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회사의 좋고 나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법을 준수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균에 카운티의 한 백인 경찰관이 흑인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영상이 틱톡과 트위터 등 SNS상에서 크게 확산돼 논란입니다. 조지아주 러건스빌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한 흑인 여성이 자신의 차에 사람들이 물병을 던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용의자가 체포를 거부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자 경찰이 테이저건을 쏜 것인데요. 경찰은 용의자가 무작정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만 균핵경찰서는 이 경관을 행정직으로 옮겼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주 보건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테네시주는 개학이 시작된 4일부터 18일까지 2주 사이에 학생들 나이대에서 2,000여 명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스위크는 140개 지방교육청 중 100개 이상 지역에서 6월과 7월에 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가 8월 둘째 주까지 등교 수업을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언론 테네시아는 최소 97개 지방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내시빌 한인회가 지난 16일 오후 한인회장 선거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치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54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기호 2번 신희경 후보가 139표를 받아 114표를 얻는 데 그친 기호 1번 김효덕 후보를 누르고 한인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신희경 신임 회장은 한인회 비영리법인을 활성화해 주정부 지원금을 확보하고 한인회의 정보통신 부서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한인회 간 건립과 미국 현지인과 매스컴의 한류 문화를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2000년 전 인물인 허왕후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뮤지컬이 인도인들에 의해 제작돼 연말쯤 선보일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극본, 연출, 출연까지 모두 인도인들이 맡는다고 하는데요. 한국 측이 500만 루피, 한화로 약 7,900만 원의 제작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 인도 한국문화원은 이번 뮤지컬이 먼저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이후 뉴델리, 러크나우 등 여러 곳에서 순회 공연을 할 계획이라며 인도문화예술위원회 및 각 학교 등과도 협력해 인도에서 허왕후 이야기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거세게 재확산하면서 의료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을 중단하면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정책을 철회해야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현실화될 조짐이어서 국민들의 근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2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며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4차 추경 편성 문제를 정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중에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앞서 2차 지원금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던 정부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돈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실업급여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난달 말로 종료가 된 그 주당 600달러를 주는 추가 실업급여, 요거 좀 아쉬워하고 계시죠? 일단은 연방의회에서 지금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협상이 일단 타결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죠. 자, 니네들 협상 안 하면 내가 먼저 쏘겠다. 그래서 400달러, 주당 400달러의 실업급여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행정명령으로 내렸죠. 대통령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연방정부 예산을 함부로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발견하는 방법이 재난청입니다. FEMA죠. 연방재난청의 예산을 가져다 쓰자.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재난 상황이니까, 디제스터니까요. 그래서 연방재난청의 돈을 가져다가 그럼 실업급여로 쓰게 하게끔 이제 행정명령을 했는데, 이 내용이 보면은 400불을 다 연방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300불만 주고 100불은 주정부에서 내놔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매칭으로 하자. 이렇게 한 것이죠. 사실 그 연방정부에서 300불씩 주당 주는 것도 이거 전체 주에다가 다 이렇게 줬다가는 금방 고갈됩니다라는 지적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맥시멈 6주 이상은 주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연방정부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주정부에서 네, 감사합니다라고 덜컥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00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뭇거렸죠. 그러니까 바로 연방정부가 해법을 또 제시를 합니다. 만약에 100불을 못 내겠다면 그럼 300불만 일단 나눠줘라. 이렇게 해서 지금 FEMA 쪽에서 연방재난청 쪽에서 주정부에 신청을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주는 줄을 서시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알려진 바로는 11개 주만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50개 주인데요. 11개 주만 승인을 받았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줄 잡아서 39개 주는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주고요. 뭐 푸에르토리코라든가 하는 그런 미국령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조지아주도 빠져 있습니다. 엘라바마주 빠져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도 지금 빠져 있고요. 그 주정부 입장에서 그걸 왜 못하느냐? 왜 연방정부가 돈 주겠다는데 왜 신청을 못하느냐? 지금 고민이 많은 거죠. 뭐냐면은요,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일단 매칭 펀드를 하기 위해서는 주 예산을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주무부서가 이제 주 노동부인데요. 이 주 노동부에서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주 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에서 지금 갖추고 있는 예산.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는 그 실업급여 예산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대응 예산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예산에 과연 충분한 예산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왜냐하면 주마다 지금 세금이 걷어지지 않아서 지금 다들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경제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주들이 300불 주는 것 정도 하면 다행이고 그나마 못하는 주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100불 매칭해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만 놓고 이야기하더라도요, 100불을 매칭해 주기 위해서는 29억 달러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 이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당장 내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10억 달러 가까이 되는 예산 삭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29억 달러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 지금 가능하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연방정부에다가 우리
실업급여, 추가 실업급여 좀 지원해 주세요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임시조치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린 임시조치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가 합의를 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제4차, 5차 금융지원 정책,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히어스 액트가 기반이 되던 공화당에서 이야기하는 힐스 액트가 기반이 되건 어떤 것이 되던 간에 빨리 타협이 이루어져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는 어차피 어려운 그런 현실인 것이죠. 공화당 쪽에서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실업급여를 너무 많이 주면은 사람들이 일터에 아예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에 복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보너스를 주는 형태로 일자리 복귀를 장려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또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협상도 지지부진 어려워지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처리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애리조나주 한 곳을 제외하고는 이 추가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곳은 없고요. 그리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급할 생각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8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그 수령액은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하루속히 정책자들이 이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간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기술 좀 발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조지아주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1차 생산 공장은 벌써 다 지었고요. 지금 2차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공장을 짓는 공사 현장의 노동자들, 하필이면 이 한국에서 불법 노동으로 데려와가지고 미국의 노동자들 일자리를 뺏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고요. 미국에 있는 노조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이 노조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보통 노조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협력이 될 것 같은데 공화당 의원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절친한 공화당 의원인 더그 콜린스 연방 하원 의원이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연방 이민국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고 미국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서한을 보낸 겁니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문제죠.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틀란타 공항에서요 한국인 근로자들 33명이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33명이 추방을 당했는데 한국에서 출발할 때요 노동허가, 노동비자 이런 거 안 받았더라고요. 그냥 이스타로 온 거였습니다. 이스타 아시죠? 우리가 흔히 무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약식 비자입니다. 관광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비즈니스 목적 혹은 학회 참석 이런 짧은 기간 체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돈을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이스타로 들어오면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니까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 불법입니다. 사실은. 정식으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부에 세금 내는 거 없이 그냥 돈 받은 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불법 취업이고 불법 노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한국과 미국 간의 무비자 협정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리고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이 일종의 업계 관행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그리고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 건설을 하거나 또 공장을 가동하던 중에 생산 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 모델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생산 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 매번 새로운 인력들 그러니까 기술 인력들, 전문직 인력이어야 되죠. 그건 해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고급 인력들을 갖다가 그냥 여기에서 채용한다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럼 전문가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하고 가야 돼. 시설을 하고 가면 되는 것인데 이것들을 갖다가 매번 그때마다 비자를 처리해서 뭐 주재원 비자라든가 아니면은 근로비자, 취업비자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요. 비용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게 모르게 우야무야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거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냥 내부에서만 알고 딱 끝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만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이죠. 사실 알라바마 주에서도 이 문제가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염려스러워하면서 옆에서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왜냐하면은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그 몽고메리 지역사회에 끼친 경제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무작정 못하게 할 수는 없었고요. 이건 뭐 적당히 눈 감아주는 그런 선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봐오고만 있었던 거였는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회사 내부에 있는 기술 인력을 이곳에 파견해 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그냥 인력 회사에서 임시 채용한 인력을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인력들은 미국에서 채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미국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반박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국가적인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이 문제를 보도를 했는데 SK이노베이션 측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계속 묵살해 오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저희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연방하원의원이 연방이민국에다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내용이 팍스TV를 통해서 지금 미국에 다 보도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태가 어디까지 커질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이라도 SK이노베이션 측이요 무작정 책임 떠돌릴 게 아니라 하청업체들 관리를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하청업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을 해주던가 뭔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예, 어제 조 바이든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을 했죠. 후보 수락 연설의 내용은요, 앞으로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2가지 정도가 제 눈에 딱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뭐였냐면, 당선되면 첫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을 제대로 펼치고 전 국민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대외 정책에 있어서 적들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독재자가 안락한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을 아주 강하게 하는데요. 딱 머릿속에 북한이 떠오르죠. 이 북한과의 미국과 관계가 굉장히 달라질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펼쳐온 정책들이 지금 독재자와 친밀한, 독재자들과 개인적으로 친한 친분을 유지하면서 이 전국을 탑다운 방식으로 이끌어왔던 그런 대외 정책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돌려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어찌됐건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미국을 안전한 나라 그리고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 나가길 바라는 것은 미국민 모두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선택은 그런데 국민들이 또 하게 돼 있죠. 예. 11월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점점 더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이미 벌써 시작됐지만 서로 간의 네거티브 전쟁도 굉장히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국민들의 시선 그리고 판단을 흐리게 할 내용들이 많이 오고 갈 텐데요.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유언비어들이나 잘못된 지적들에 흔들림 없이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앞으로 4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뽑는 일에 지금 상식과 냉정함을 가지고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